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의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 신세계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평창군은 10월부터 겨울철 독감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2015 햇빛의 평창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포항시가 2016년 업무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국내 자전거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2012년부터 해마다 늘어 한 해 300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사용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의 버스가 지난 3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역사 2층에서 전철과 버스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환승거리가 대폭 줄어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말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송내역 환승시설이 우선 일부 버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내역 환승시설은 기존에 혼잡했던 유선형 차로에서 벗어나 1층은 택시와 승용차가, 2층은 버스가 다니는 입체적인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전철과 버스 간 환승 체계가 수평으로 바뀌어 환승 거리가 90m에서 20m로 줄어들었고 환승 시간도 6분에서 4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버스가 환승 시설을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원미, 소사, 오정 방향 3개 구역에 6개 버스 정차면이 설치됐으며 29개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환승시설은 현재 캐노피와 방음벽 설치, 버스 승강장, 바닥 포장 등 개통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광장 공사가 끝나는 대로 1층 택시와 승용차 환승시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88%, 오는 12월 준공됩니다. 한편 시는 최근 버스 운행 개시에 따라 송내역 환승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버스 운전자, 시민 등 이용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시는 올 연말 시설이 완공되면 송내역 북부 광장이 교통 요충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특히 광장의 경우 사람 중심의 소통의 장이자 문화 행사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신세계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사업은 내년 6월쯤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천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에 신세계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1단계 사업 용지 18만여 제곱미터의 약 60%가량인 11만여 제곱미터를 사업구역으로 정하고 호텔과 백화점 등을 건립해 문화, 관광,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수도권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전망대, 수변 공간, 호수공원 연결 브릿지 등 500억 원의 사회 공공기여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60일간 신세계 컨소시엄과 사업 협상을 진행한 후 관련 협약과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6월경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달 중 설명회를 열고 시민과 관계자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원미구 상동에 위치해 있으며 과거 야인시대 세트장과 아인스월드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후 시설 노후화와 산발적인 개발로 경쟁력을 잃었으나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적극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시는 영상문화단지를 서부 수도권의 핵심 축이자 도심 문화의 거점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부천에서 열렸습니다.
부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데요. 올해도 2,6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예상됩니다. 부천시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상담회에는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등 6개국 50여 명의 해외 바이어와 지역 중소기업 100여 개사가 참가했으며 45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주선돼 4,300여만 달러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담 기간을 이틀로 연장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상담이 진행돼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업무 협약과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2,600여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상담장에 금형, 로봇 등 지역의 특화 산업과 참가업체 제품을 전시해 각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매년 8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평창구는 10월부터 겨울철 독감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시행됐던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료 접종이 관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구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만 시행했는데요. 올해는 주민 편의를 위해 관내 11개 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함께 실시합니다. 병의원에서는 10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는 10월 5일부터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까지는 저희 65세 이상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보건기관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관내 지정 의료기관은 총 11개로 평창읍과 대화면, 진부면, 대관령면 등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평창군에 주소를 둔 지역민을 대상으로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무료로 보건소에 맞아야 하는데 내가 가까이 자주 다니는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다. 그래 편리하고 좋네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매년 환절기에 주로 유행합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해마다 유행 예상 바이러스에 적합한 백신이 새롭게 개발되는데요. 때문에 예방접종 대상자는 매년 접종을 받아야만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그리고 임산부,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 소아 등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로 선정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기존에 앓고 있던 병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서 약 70에서 90%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 혹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그보다 예방 효과는 떨어지지만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어 보건당국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으로 저희가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 등의 어떤 개인 위생만 철저히 하고 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 접종을 맞는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는 국내 백신 공급량이 충분하고 무료 접종 기간도 길어진 만큼 여유롭고 안전하게 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철 가장 걱정되는 질병 중 하나 독감인데요.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노인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겨울철 건강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2015 해피칠백 평창 페스티벌이 평창읍 종부리 백일홍 꽃받을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일 평창강 둔치에 조성된 천만송이 백일홍 꽃밭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부터 11일까지 축제거리 올림픽 시장에서는 평창 댄싱 페스티벌, 평창 사과데이, 평창 대연회 등이 각 일자별로 펼쳐지며 백일홍 꽃밭에서는 백일홍 꽃마차, 송어 잡기 체험, 자전거 트레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축제위원회에서는 평창 군민의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올림픽 게이트와 형형색색 우산들로 화려하게 축제 거리를 조성했으며 평창강을 중심으로 다양한 LED 조명을 설치해 야간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평창 페스티벌 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기가 넘치는 평창을 만들어 얼마 남지 않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번 축제가 미랄과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창간 7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사가 격변 70년, 새 희망을 품다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평창 읍사무소 2층 강당에서는 광복 70년 역사의 순간들을 기록한 강원일보 창간 70주년 특별 순회 사진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기관 단체장과 각급 학교장, 지역 주민 등이 참가했는데요. 3일까지 사흘간 열린 이번 사진전에는 강원일보사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격변 70년, 새 희망을 품다를 주제로 기자들의 특종 사진 등 1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역대 대통령과 강원도와의 인연을 보여주는 사진을 비롯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 광복의 감격과 대형 사건 사고 기록을 담은 사진들이 대거 전시되며 평창과 강원도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평창군의 올해 첫 소비자 정책 심의회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심의 기구인 평창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지영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첫 소비자 정책심의회 안건은 종량제 봉투 가격 및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인상안과 상수도 사용료 업종 누진 단계 조정 및 요금 인상안으로 2건을 심의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및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인상건은 지난 200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주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해왔으나 봉투 가격과 수수료 현실화 연구 용역 결과 인상이 불가피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오대산 일대의 우수한 자연 환경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오대산 자연 명상마을 조성 사업이 특정형 지구 단위 계획 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진부면 동산리 소재 오대산 국립공원 일대에 추진하는 자연 명상마을 조성 사업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지난 9월 18일자로 평창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정형 지구 단위 계획에는 전체 사업부지 20만 5,110제곱미터의 명상시설과 문화 상업시설, 안내센터 등의 관련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평창군 대화면 내 막국수 전문점들이 강냉이 공이국수를 개발해 지역 특색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역의 제빵업체에서 강냉이를 이용한 빵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화농협 하나로마트 내 제빵점은 강냉이를 주 원료로 다양한 빵을 만들어 최근 면내 이장과 면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가져 호평을 받은 데 이어 강냉이 찹쌀 꽈배기, 카스테라, 쿠키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강냉이 빵은 옥수수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으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돼 인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016년 업무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창조도시와 협업이 이번 업무 보고의 키워드였는데요. 융합적 시각이 가미된 참신한 시책들이 돋보였습니다. 포항시가 1일부터 12일까지 2016년 주요 업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중점 추진 중인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쏟아졌는데요.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위해 관계기관 직원도 함께해 내년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2016년 업무보고 첫날 창조경제국은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다변화, 서민경제 안정 등 3대 전략을 제시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FTA에 대응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방안, 지역 농수 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농업 시책을 소개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강덕 시장은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인데요. 포항시에서도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우리 지역의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인 경로당을 가장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대동 영암 경로당 등 4개의 경로당에 대한 모범 경로당 지정서 수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올해 100세가 되는 이선희 어르신에게 대통령이 전수하는 장수 지팡이 청려장이 전달됐으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5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발을 씻겨드리는 훈훈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축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포항을 주제로 한 가을 문화 행사가 포항운하와 중앙상가 등 포항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클래식과 팝,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보고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포항시가 가을의 낭만과 문화의 향기에 흠뻑 취해 있다고 합니다. 포항의 가을, 숨바꼭질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이야 가을바람. 네, 여러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이럴 때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그리움이 묻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풍은 지겨워진단 말이죠. 이럴 때요, 여러분, 제가 좋은 곳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옷만 입고 나오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색다른 가을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겠죠. 춤과 음악,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2015 핫플레이스. 풍성한 문화공연 현장 지금 소개합니다. 중앙상가 시계천 거리가 모처럼 공연 준비로 분주합니다. 당장이라도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한 마술 공연부터 고운 자태를 뽐내는 전통 공연까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가을 문화마당이 펼쳐진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여기 이곳에서는 많은 공연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역에 많은 예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각종 단체들과 지역 예술인들로 결성이 되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정서적인 함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공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곳 중앙상가를 비롯해 포항운하와 영일대해수욕장, 환호 해마주공원 등 총 4개 장소에서 매주 새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무려 38개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들의 자발적 참여로 치러지는 가을 문화마당. 선선한 가을바람 속에 10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한눈에도 앳된 얼굴의 최연소 참가팀, 유로비트입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우리 너무나도 예쁜 친구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팀이에요? 포항여자중학교 유로비트 팀이에요. 유로비트 팀! 근데 오늘 축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여기 실개천 거리 지나다가 우연히 팻말 발견하게 돼서 저희가 먼저 직접 신청했습니다. 과연 오늘 축제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언니가 좀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 간단한 동작 우리 짧게 한번 시원하게 합시다. 우! 막춤! 지금부터 막춤! 오늘 축제도 화이팅! 이렇게 누구나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열린 무대.
전문 공연 예술단체는 물론이고 아마추어 동아리까지 무대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무대를, 시민들에게는 가을의 낭만과 여유를 선사하는 멋진 공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항운하로 나가볼까요? 이곳에서는 쉽게 만나기 힘든 클라리넷과 색소폰 공연을 야외 무대에서, 그것도 도심을 가리는 운하를 배경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항운하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혼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오늘 어떤 공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오늘은 포항의 포항 클라리넷 앙상블과 라온 색소폰 동호회에 오늘 야외 연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공연을 보여주실지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동호인들이 또 준비했는 만큼 이분들이 또 땀 흘려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민들과 함께 다가가는 연주, 함께 하는 연주가 되기를 또 희망을 합니다. 그 사이 어둠이 내려앉은 포항운하엔 색색깔의 조명 속에 은은하게 색소폰의 매혹적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때마침 포항운하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는데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감미롭게, 다채로운 음색을 자랑하는 클라리넷까지. 이런 게 바로 가을의 낭만 아닐까요? 잘 접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산책하면서 들려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홀 같은 데 가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있는 것만 해도 시에서 말을 해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맙고. 가을이 문턱에 있으니까 진짜 좋으네요. 바람이 시원하게 있으니까 그 더운 거 다 가고, 그죠? 지금 시원하게 음악 들으고 얼마나 너무 좋아요. 문화나 예술은 결코 거창하고 호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잠깐 나를 돌아보는 여유, 함께 즐기고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삶을 좀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가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와 함께하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 가을이 외롭고 쓸쓸하다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중앙장거와 포항운하로 오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가을의 낭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쭉! 푸드트럭, 아이디어 상품들, 신나는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한강의 밤에 펼쳐지는 환상시장. 국내 최대 규모의 야시장으로 기록될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립니다.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독특한 먹거리와 특별한 살거리, 그리고 서울형 문화예술의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볼거리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친구와 함께, 그리고 연인과 함께 환상적인 서울의 밤을 만끽하세요. 평창 허브나라 농원에서는 제2회 가을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는 가을 단풍의 절정인 9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볼거리로 단풍 상책로와 가을 수확물로 만든 소품과 조형물 등이, 먹을거리로 허브떡과 아이들을 위한 허브치킨 등이, 즐길거리로 허브향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화려한 단풍과 함께 향긋한 허브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창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면서 몸 곳곳에서 알레르기성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은 조금만 관리가 소홀하면 자칫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